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장 의원에게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심사 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장 의원 배우자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로 황토길 걷기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황토길 조성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은파 호수공원의 황토길 조성에 들어가는 등 지역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장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최종 심사 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리특위에서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6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7명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장경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 세부 일정을 보면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열흘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오는 18일 장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방식으로 소명을 듣고 나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징계 여부가 의결될 예정입니다. 장 의원 사안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2명, 교수 3명, 시민사회단체 2명으로 구성돼 시의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열흘 후에 제출될 자문 의견은 윤리특위 심사 결과 도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거기 계신 분이 변호사 2분,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1차적으로 자문 심의를 해서 익산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조규대, 조남석 의원이 서로 다투면서 물의를 빚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개 사과가 결정됐지만 결국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윤리특위는 장 의원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장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맞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이제 위반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논란이 불거진 후 윤리특위 소집을 셀프 신청한 장경호 의원. 오는 18일이면 윤리특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드러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의회가 성명을 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파행 원인을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지연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북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수 여명선 도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에 이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지원 인력으로 차출된 지방 공무원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간 지방 공무원 7,729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 인력은 서울이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송 의원은 잼버리의 굳은 일을 지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맡아 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공사를 조속히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23명 가운데 21명이 채택했습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부처 요구액의 89%가 삭감됐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40배 이상 반영됐다며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잼버리를 연계해 발목 잡는 악의적인 정치 행태를 규탄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기계 산업기계 전용 수소 충전소가 군산에 구축됐습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어제 종합시험센터에 수소 충전소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수소 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인 14톤급 건설 중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 시스템 실증 사업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저압으로 저장된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에 충전하는 시설입니다. 익산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뀝니다. 익산시 의회는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회계운영 개정안 및 행정사무감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5월에 열렸던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11월에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익산시 행정업무의 2년치를 한꺼번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5월에 열리는 탓에 효율성과 시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 명도와 마이도, 관리도에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56억 원을 들여 상수도 공급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연결된 해저 관로에 상수도 관로를 추가 설치하면 용담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도와 마이도, 관리도 주민은 모두 합쳐 173가구에 247명입니다. 군산 등 도내 4곳이 정부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을 포함해 정읍과 남원, 고창 등을 내년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 공모지로 선정했습니다. 시군별 배정 예산은 군산 7억 원, 고창 21억 원, 남원 5억 원 등입니다. 이들 시군은 가축 분뇨를 이용해 고품질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게 됩니다. 추석 전 사과값이 지난해 2배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석 전 2주 동안 성수기에 사과 도매 가격이 작황부진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0%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사과값은 5kg에 6만 4천 원대입니다. 신고배 도매 가격도 같은 기간 2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내 올여름 강수량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도내 평균 강수량은 1219.7mm로 평년보다 476.2mm 많았습니다. 특히 장마철 강수량은 946.1mm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은 24.9도로 평년보다 0.9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각각 14.9일과 7.1일로 평년보다 3.3일, 0.8일 많았습니다. 전북교총이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극단적 선택을 한 해당 교사는 교사 3명이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은 양의 업무와 수업 시수가 주는 압박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거라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산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로 황토길 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입소문 덕에 군산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음파호수공원에 황토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구암동을 둘러싼 매미산 자락.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맨발로 굽을길을 걷는 등산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도 높고 시원한 청량감도 만끽할 수 있어 한낮에도 맨발로 걷는 시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인기를 얻는 데는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흙을 밟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일단은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잠이 잘 때 참 이렇게 공덕에 잘 자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요즘이면 또 뭐 유튜브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다들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는 몸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효과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첫날부터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잠을 굉장히 잘 잤고, 제가 가족력으로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맨발로 걸으면 접지와 지압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숲길이라도 유리파편이나 날카로운 돌을 밟을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어 매끄러운 흙길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밤송이가 떨어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밤송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송이에 찔리는 일, 그리고 또 깨진 유리병, 유리 조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산행, 이 발바닥, 이 맨발 산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황토길 명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 군산에서도 음파호수공원에 처음으로 황토길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는 블루오션 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음파 물빛다리 인근 500m 구간에 황토길과 세족장 두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블루오션 산업에서 무상으로 조성과 유지 보수를 하고 우리 시는 장소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음파에서도 황토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음파를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 황토길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맨발 걷기. 군산에서도 잔잔한 힐링이 되며 황토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전주교대가 14일, 그 외 대부분 대학은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많아 한 대학에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을 포함해 수시 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합니다. 군산대학교가 내년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무료 운행을 추진합니다. 군산대는 올해 신입생에게 통학버스 무료 탑승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통학버스 운행 대수를 16대에서 28대로 늘리고 버스당 중간 정차 횟수를 줄여 운행 시간과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군산 장애인 콜택시 분회가 군산시에 직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는 고용 불안과 함께 노동 조건도 열악해질 뿐이라며 군산시 직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 위탁 업체와의 단체 협약 교섭도 지지부진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오는 9일부터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군산시 대하면 주민들이 만경강 새창의 다리 영꽃공원을 휴식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하면 행정복지 섹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방치됐던 영꽃공원의 갈대 제거와 영꽃 식재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협의회 등 9개 자생단체가 봉사단체를 이뤄 가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꽃마당은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돼 시설물 설치 등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익산 서동축제 무료 셔틀버스가 확장 운행됩니다. 시에 따르면 서동축제 셔틀버스는 지난해보다 17대 증가한 50대가 투입돼 15일부터 17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는 익산역, 터미널,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탈 수 있습니다.
서동 축제장인 금마 서동공원 내 주차장은 14일부터 이용이 불가하며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가 미디어아트 페스타로 빛의 향연을 벌입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드론 나이트쇼, 융복합 미디어쇼, 미디어 파사드 등 미디어아트 페스타 공연이 펼쳐집니다. 드론 나이트쇼는 16일을 제외한 토요일에 진행되며 융복합 미디어쇼는 매주 주말마다 시립무용단 30여 명이 무대를 펼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융화 세계와 아로 새겨진 마음이 4차례 상연됩니다. 익산 금마 빗물정원에 서동대장군과 선화 여장군 장승이 세워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금마초 옆 빗물정원에 자체 제작한 서동대장군과 선화 여장군 장승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2023년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오는 10월 17일에 개최되는 금마축제에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추석맞이 2023년 대한민국 황금역 동액축제를 엽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오는 9일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수작놀이터 체험을, 23일 도시숲 공원에서는 군산 르네상스 마켓을 엽니다. 르네상스 마켓에는 30여 팀이 참여해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꾸려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생산자가 발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이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시험장 접근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검정고시 시험장을 현재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합니다. 또 시험장도 기존 전주 한 곳에서 6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1권역은 전주와 완주, 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과 고창, 부안, 5권역은 남원과 순창, 임실, 6권역은 진안과 무주, 장수 등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장도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등 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도내에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개업 3년 미만으로 조사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56.3%는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었습니다. 폐업 사업체 가운데 영업기간이 20년 이상인 비중은 2015년 2.1%에서 2021년에는 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21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은 2020년 대비 10.4% 증가했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환급 행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시 진행됩니다.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환급 행사를 진행할 전통시장으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를 포함한 7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센터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2만 원을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캐피탈 트러스트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며 현재 입주해 있는 식품 기업에 대한 해외 홍보도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2023 익산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대회는 오늘 정원율 익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자녀 장학금 전달, 영화 관람으로 진행됐습니다. 밝은 집의 최재영 시설장은 사회복지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유공자 25명이 익산시장상과 국회의원상 등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 원광보건대와 함께 전북시민대학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오늘 이들대학과 전북시민대학 익산 캠퍼스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시민대학은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전북시민대학 사업은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원광대 학생들이 2023 국제 융복함 설계 캠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광대 학생들은 지난 8월 열린 캠프에서 말레이시아 국립대와 연합해 포트홀 감지 및 심각도 측정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트홀의 위치, 크기, 깊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차량에 설치해 포트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6개국 2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군산시가 연암대학교와 청년, 노귀농인 인구 유치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서는 연암대 귀농지원센터는 군산시 귀농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귀농기총교육 견학시설 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암대 교육과정으로 군산 선도농장 체험을 진행합니다. 한편 연암대는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스마트 원예 축산 분야 인력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사단법인 익산 시민연대가 익산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금강방송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유방용 이사장 등 익산 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오늘 KCN 금강방송을 찾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 시민연대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원 자전거 기증, 면절맞이 불우이웃 돕기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휴일에도 운영됩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동부, 남부 본소를 휴일에도 운영합니다. 농업기계 임대 희망자는 임대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지난해 4,572대가 대여되는 등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특성화 체험을 오는 16일과 23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회차별 20여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군산시 보건소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은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